파보세 경제 토크, 파보세 연건 김준하 기자, 그리고 백전노장, 미스터 FM 이장한 이사와 함께합니다. ESG, 착한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 ESG,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기업이 뭐 이런 중요한 가치, 계속 이루어져야 될 가치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 이 가치가 아주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ESG 자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갔다. 정말 충격적인데 ESG의 타락인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블룸버그 기사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떻게 ESG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나라는 기사인데요. 여러 블룸버그 기자들이 심층 분석한 기사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네. 그때 이후에 핵무기 산업에 투자하는 ESG 펀드의 수가 50% 이상 급증했다는 그런 아하.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유럽의 ESG 등록 주식 펀드 중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2,000개 이상의 펀드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거나 운송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에 달하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이제 ESG가 되겠는데 친환경, 풍력 발전소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ESG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20여 년 만에 핵무기에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는 걸 보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전 세계 ESG 자산의 80%가 유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럽의 절반 펀드가 이제 핵무기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태평양 건너에 미국도 있고요. ESG와 안보를 둘러싼 논의가 한국에서도 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의 굉장한 충격인데 예를 들면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보약 사 먹고 돈 줬는데 마약하는 격이에요. 네? 굳이 비유하면 네, 그런 충격입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ESG 펀드가 핵무기에 투자한다. 이런 도대체가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 이게? 사실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ESG 원칙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인용을 해보면 일본의 투자 회사 중에 SDG 임팩트 재팬의 사스야 베슬릭 최고 투자 전략 책임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속 가능한 투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핵무기 궁극적인 사용이 엄청나게 해를 끼칠 것인데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확실히 일본 투자 회사다 보니까 이 예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기억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ESG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핵무기가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6,500억 달러 정도로 운영한다고 알려진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는 올해부터 이제 일부 ESG 펀드에 핵무기 제조업체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커진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 무너지면 다 끝장인데 이 환경 ESG가 환경 사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배 구조 이런 건데 안보가 무너지면 다 끝장이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군사력을 위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런 ESG에 들어맞느냐, 핵무기에 이거 ESG 투자하는 거 맞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투자가 방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발언이 또 있는데 이제 ESG 용어를 아까 유엔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되게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유엔 관계자 폴 클레멘트 헌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ESG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사회적 책임 투자도 아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럼 ESG 뭐라 그랬느냐?
그대로 직역하면 비재무적 중요성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ESG가 뭐 도덕, 윤리 이런 거랑 관련 없고 투자자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 활동이 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따지는 개념이 ESG지 도덕이나 뭐 윤리랑 이런 전혀 관련 없다. 근데 20년 동안 사람들이 ESG를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투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의미가 좀 변질됐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ESG가 뭐 국방 자산, 또 핵무기 등에 투자되는 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쓸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은 마약이 이제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한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제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약은 마약이지 마약에다가 홍삼, 녹용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 ESG라는 말 자체가 좀 딱지가 붙으면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미스터 FM 이장한 이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SG라는 말 자체하고 이 펀드 투자, 뭐 주식 투자나 펀드나 이런 쪽하고 좀 상충된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네. 사실 ESG라고 하는 것들을 기업들이 이게 좀 강하게 이게 각 국가나 사회단체 뭐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 평가하는 요소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재무적인 요소만 하고 이익만 기업이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 이외에 이제 친환경적인 거, 뭐 지구를 위한 친환경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책임 있는 또는 뭐 기업의 가버넌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자본주의를 도입한 지가 기업 체제가 한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거버넌스나 이런 네. 구조 자체가 좀 후진화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이게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ESG가 한때는 기업들이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대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강제를 하니까. 이거 안 하면은 뭐 페널티를 주니까 네. 국가마다 뭐 수출할 때 영향 이거 평가해서 못하면 뭐 막고 뭐 또 허가낼 때도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했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는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비용 지출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ESG. 그렇죠. 이익을 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친환경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우리나라에서 어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보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네. 그러려면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인프라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억제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탐침하는 뭐 이런 설비들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비재무적인 요소에 이게 비용 지출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ESG가 이 펀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나온 이게 왜 그 방산업체 핵무기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저는 약간의 그 확대 해석했다고 보는데 요 자체 기사를 보면 요 펀드가 왜 ESG가 방산 쪽으로 흘러갔냐 이렇게 보면 ESG 관련된 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났겠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봐요. 여기 알리안지 같은 데는 전 세계 글로벌리 한 6천억 달러 이상 운영하는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개인들이 돈을 갖다 넣었는데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돈을 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분명히 ESG를 주도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재무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물론 재무적인 것도 뭐 많이 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나고 이 지표는 높지만 재무적인 게 낮으면 투자 자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 그거 같잖아요. 본질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이익을 많이 내고 미래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거를 관점을 가져가는데 수익이 상대적으로 안 되면 돈이 나가고 그러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방산업체나 이런 쪽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ESG랑 펀드랑 그러니까 약간 말 자체가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예, 약간의 그런 논조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때문에. 기승전 트럼프. 하도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ESG가 왜 그러세요? 저 핵무기 투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유럽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 뭐 나중에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유럽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미국은 상관없어요. 유럽이 대부분인데 이걸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ESG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희석화된다는 얘기가
진짜 친환경을 강조하면 유럽도 그 내연기관 자동차 석유나 이런 쪽 하는 것보다는 네. 전기차나 이런 쪽이 활성화하고 해야 되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동차로 이 먹고 사는 데 지금 많거든요. 내연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 미룬다. 뭐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유럽에서 이렇게 점점 나타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문제가 이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죠. 뭐 실제로 그 우리나라 모 기업도 굉장히 야심차게 ESG 경영을 들고 나왔었는데 요즘 조용한 거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이익을 내서 그거를 사회적인 데 그렇죠. 돌려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본질을 처음부터 그 본질이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영화도 작품성 있는 영화하고 천만 영화하고 다른 것처럼 뭐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찌됐건 ESG 이름을 달고 핵무기에까지 투자하는 거 이런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는 건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예,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블룸버그 기사 이번 기사에서 좀 문제적으로 삼는 게 규제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다. 핵무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명확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이제 핵심적인 ESG 투자 이제 원칙 중에 언급되는 게 이제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무기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인지 이제 리스트들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네. 근데 거기에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하. 이거 논란의 여지 없다. 핵무기가. 저는 이제 핵무기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핵무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막는 장치가 없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에 핵무기 제조업체들을 담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그 수익률 관련해 주신 거 이장한 이사님께서도 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핵무기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S&P 항공우주 및 방산 지수가 올해 40%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ESG 펀드들의 주요 투자처였던 뭐 청정 에너지 기업들로만 이렇게 그 계산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낮다고 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바보가 아니라면 규제가 없는데 당연히 투자할 것 같고요. 하하. 그리고 일반 S&P 그냥 500 지수보다는 4배 높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투자 안 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중고생들에게 잠 깨는 약이라고 마약을 팔고 또 치매 좋다고 노인들한테 마약을 마약으로 파는 그런 충격입니다. 네. ES 자금이라고 하지 말든가. 근데 어찌됐건 ES 자금이 핵무기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 이거는 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지금 이미 핵 군비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상황,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유명한 싱크탱크죠. 여기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연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퇴역 핵탄두들, 그러니까 못 쓰게 된 핵탄두들이 해체되는 속도보다 새로 만들어진 핵탄두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ESG 자금들이 핵무기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ESG 펀드에는 이제 영국의 방위산업체들, BAE 시스템즈, 그리고 밥콕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 그리고 탈레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SG 펀드 안에요. 방산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그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 있잖아요. 그 네.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인데 이 국부 펀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거 인도주의 원칙 위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투자 제외 목록에 올린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ESG 펀드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탄소회계 전문 업체가 뭐라 말했냐면 2024년에 나토에서 군사 지출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2억 5,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 연간 배출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나토 회원국들이 앞으로 이제 국방 투자를 2배 이상 늘리고 또 ESG 펀드도 방산업체들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후위기, 탄소 배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 일본의 투자회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 사세아 베슬릭이라는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히로시마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라. 1945년에 인류 최초로 핵무기 떨어진 그 공격으로 히로시마에서 14만 명이 죽었고 나가사키에서는 7만 명이 죽었다. 박물관 찾아가서 그 참상을 보고 이 무기들이 정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지 미래에 기여할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라.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 나가사키에 갔었는데 성기순례로 갔었는데 거기 이제 피폭 현장도 갔었는데 거기에 되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네. 폭파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건했는데 이제 거기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죽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현장을 봐서 그런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장한 이사. 지금 이 기사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막 마약에 비유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자체를 보면은 약간 이게 생각을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게 펀드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 하는 제조업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영국의 배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프랑스의 뭐 사프란 그 대표적인 방산업체들이에요. 근데 여기 직접 핵무기를 우리가 아는 형태에서 핵무기를 제조해가지고 민간한테 팔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테러 집단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라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여기 대부분에 보면은 여기 항공 우주 관련된 업체들을 대부분 그 핵무기 업체도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 항공 우주 업체들이 보이는 게 맞아요. 사실 에어버스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고 보잉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노스롭 그루만사나 뭐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대보면 우주 개발 항공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방산업체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냐 생각하고 거기가 이제 사실 핵무기를 제조하겠죠. 근데 제조하는데 그게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지 기업이 주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핵무기는 사실 뭐 핵탄두 대포 아래다가 그 플루토늄으로 만든 거를 심어서 그 위에다가 있는 탄두 자체는 플루토늄을 넣으면 핵무기고 안 넣으면은 일반 무기가 되잖아요.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업체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건데 그 핵무기라는 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만들겠죠.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방산업체인데 기밀리에 해가지고 어디에 뭐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하겠지만 그런 측면은 약간 기자분들이 이제 ESG 펀드에 대한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핵심은 그 우주 업체 이런 게 핵탄두가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핵무기가.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건 비행기에 싣고 가가지고 B-20분이 뭐에 싣고 가가지고 떨어뜨린 건데 요즘 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날아가다 그래서 다 감지가 돼가지고 폭격 맞으니까 지금은 이게 핵무기에 효과가 있는 거는 다 ICBM이나 이런 쪽으로 대륙간 탄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떨어져야지. 이거 날아가는 거는 저기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핵심 상황이라 이거를 뭐 무조건 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ESG 펀드가 뭐 40% 이상씩 수익률이 낮다 하는 것도 핵무기 관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원래 방산업체의 항공 우주 업체에 대해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또 저기 어디야 뭐 어디죠? 아랍 쪽 이스라엘 뭐 이런 쪽에 전쟁이 많이 나니까 이제 무기도 많이 팔아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떠가지고 해서 이익이 많이 난 거지. 그게 뭐 핵무기 업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좀 저는 일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뭐 블룸버그 보도가 좀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팩트대로 여러분 이 기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이 말씀도 되게 공감이 돼요.
방산업체들은 요즘 다 주가 그렇죠. 다 떴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수 방산업체들 주가 많이 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쟁 나면 일부 지금 없는 방산업체 아닌 업체들도 다 방산업체가 돼요. 근데 어찌됐건 뭐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ESG 펀드가 핵무기에까지 이렇게 관련된다고 하니까 사실 뭐 방산업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어쨌든 무기 만드는데 ESG 딱지를 달고 음. 무기에 이제 돈이 조달이 되는 거라서 네.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제가 사자성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시대의 엿장마대, 엿장마음 맞아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ESG 펀드로 이렇게 핵무기 관련하는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데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금하세요. 정신없어서 잘 못하지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파우스의 경제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